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골목길 새벽 4시 73세 박순자 할머니가 순대국집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한다. 40년째 변함없는 일상이다. 허리를 구부린 채 무거운 순대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애처롭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다. 칼질 하나하나가 예술이다. 오늘도 힘내자. 할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가게 한편에 걸린 낡은 액자가 눈에 띈다. 40년 전 젊은 시절 할머니가 정장을 입고 어떤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오전 6시 첫 손님이 들어온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다. 할매, 순대국 셋이요. 네, 금방 나가요. 할머니는 능숙하게 뜨거운 국물을 퍼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손님 중 한 명이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본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남자가 말을 꺼내려 하자 할머니가 재빨리 가로막는다.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를 어디서 봤겠어요. 국 드세요, 식기 전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경직된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하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북적거린다.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주문받기, 요리, 서빙, 계산까지. 73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데 단골 아저씨가 신기하다는 듯 말한다. 할머니,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요리 배우셨어요? 그냥 살다 보니 늘었지 뭐.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특이한 반지가 번쩍인다. 작지만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반지다. 순대국집 할머니가 끼기에는 너무 값비싼 물건 같다.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한다.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민수예요. 아직 가게에 계세요? 손자 민수의 목소리다. 응, 정리하고 있어. 왜? 할머니, 급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재개발 들어온다고 해요. 할머니의 손이 멈춘다. 재개발? 네, 그런데 문제가. 재개발업체 사장이 좀 이상한 사람이래요. 기존 상인들 내쫓는 걸로 유명하다고. 전화를 끄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가게에 들어온다. 선두에 선 40대 남자가 도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개발 강태수 사장입니다. 할머니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인사한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우리가 이 일대 재개발을 맡게 됐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태수의 말투가 거만하다. 이전이요? 저는 40년째 여기서 40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어요. 개발 계획에 따라야죠. 강태수가 가게를 둘러보더니 비웃는다. 이런 낡은 가게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참을성 있게 말한다. 사장님, 저도 생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요? 할머니, 이미 충분히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은 일주일도 안 주거든요. 강태수가 계약서를 꺼낸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이사비 조금 드릴게요. 300만 원. 300만 원으로 40년 역사를 어떻게. 할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강태수가 시계를 보더니 재촉한다. 생각할 시간 하루 드릴게요. 내일까지 사인 안 하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 수많은 손님들과의 추억,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다.
할머니는 낡은 서랍을 연다. 그 안에 오래된 전화번호부가 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이미 끝난 일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 하지만 강태수의 거만한 표정이 자꾸 떠오른다. 평생 남에게 굽힐 줄만 알았던 할머니에게도 자존심은 있다. 다음 날 오전 강태수가 부하 직원들과 함께 나타난다. 할머니, 결정하셨죠?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나가실 건데. 강태수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할머니, 저희도 일정이 있거든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사장님, 보상금을 좀 더. 보상금을 더요? 할머니, 욕심이 과하신데요? 강태수가 비웃는다. 순대국집 하나가 뭐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음식 장사 아니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길거리 음식 장사라고요? 사실이잖아요. 할머니처럼 배우지 못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강태수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된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세요? 300만 원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사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저한테 뭘 할 수 있다고요? 강태수가 완전히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 그냥 얌전히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한다. 73년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아직 참는다. 할머니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40년 동안 봉인해둔 과거의 힘이. 사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내일까지 안 나가시면 끝이에요. 강태수가 문을 향해 걸어간다.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진다. 사장님,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후회요?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태수가 크게 웃는다. 정말 재미있네요. 강태수 일행이 나간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으로 간다. 40년 전 전화번호부를 꺼낸다. 책장을 넘기며 어떤 번호를 찾는다.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치읓 청와대 마이너스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다.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쉰다. 정말 이래야 하나. 하지만 강태수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오른다. 길거리 음식 장사, 배우지 못한 분, 뭘 할 수 있다고. 할머니의 결심이 선다. 40년 동안 숨겨온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래된 정장을 꺼낸다. 40년 전 입었던 그 정장이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 단순한 순대국집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머니가 핸드폰을 든다. 오래된 번호를 누른다. 여보세요? 아, 비서실장님이신가요? 저 박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린다. 박 선생님? 정말 박 선생님이세요? 네, 오랜만이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아니에요. 급한 일은 아니고 작은 도움이 필요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40년 전과 달라진다. 자신감이 넘친다. 다음 날 아침 순대국집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난다.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실례합니다. 박순자 선생님 계신가요? 할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난다. 김 비서실장님이시군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비서실장이 깊숙이 인사한다. 주변 손님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본다. 순대국집 할머니에게 정부 고위직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어색하다. 차나 한 잔 드실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냥 앉으세요. 예전처럼 편하게. 할머니가 두 잔의 차를 준비한다. 그런데 차 우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마치 다도의 달인 같다. 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겨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곳이 어때서요? 4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요즘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재개발 문제예요. 어떤 업체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요. 김 비서실장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대성개발이라고 해요. 강태수라는 사장이. 김 비서실장이 즉시 메모한다. 알겠습니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냥 적당히 선에서.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이 이 나라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린다. 하지만 김 비서실장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하다. 선생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할머니가 잠시 망설인다. 이 일이 끝나면 다시 연락 끊을 거예요. 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김 비서실장이 나간 지 1시간 후 강태수에게 전화가 온다. 강 사장님이신가요? 네, 누구세요? 국토교통부 개발총괄과 박 과장입니다. 강태수의 표정이 바뀐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신도림동 재개발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잠깐 사무실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수가 당황한다. 정부 부처에서 연락이 올 일이 없는데 지금 바로 가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빨리 와주세요. 1시간 후 국토교통부 사무실. 강태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박 과장이 서류를 펼쳐놓는다. 강 사장님, 대성개발 신도림동 재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요? 무슨 문제 말씀이신지. 기존 상인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수가 식은땀을 흘린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특히 순대국집 운영하시는 어르신께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증언이 있네요. 아, 그건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오해요? 박 과장의 눈빛이 차갑다. 길거리 음식 장사라고 하셨다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강태수가 당황한다. 어떻게 그 말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강 사장님, 재개발은 기존 주민들과의 상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강요는 곤란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현실적으로 책정해야겠고요. 40년 운영한 가게에 3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강태수가 더 이상 말을 못한다. 정부에서 직접 개입한 것은 처음이다.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최소 5천만 원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5천만 원요? 네, 그리고 대체 점포도 마련해 드리시고요. 강태수가 사무실을 나서며 혼란스러워한다. 순대국집 할머니 하나 때문에 정부가 나선다고? 도대체 그 할머니가 누구길래? 급히 조사를 지시한다. 박순자 할머니에 대해 모든 정보를 찾아봐. 하지만 부하 직원이 곧 보고한다. 사장님, 이상해요. 이 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40년 전까지의 기록이 완전히 공백이에요.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아요.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설마 그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가? 그날 저녁 강태수가 순대국집을 찾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공손한 인사다.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한다. 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 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래요?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한다. 보상 문제를 재협의하자고 하네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머니, 혹시 정부 쪽에 아는 분이 계신가요? 정부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시치미를 뗀다. 강태수의 시선이 할머니의 반지에 머문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은은하게 빛난다. 그리고 벽에 걸린 흐릿한 사진. 뭔가 평범하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직감이 든다. 할머니, 실례지만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했죠. 혹시 요리 관련 일이었나요?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인다. 응, 호텔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호텔이요? 어느 호텔인가요?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할머니가 말을 흐린다. 하지만 강태수는 느낀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강태수는 사설탐정에게 의뢰한다. 박순자 할머니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련 인물이면 조사가 어려울 수도. 정부 관련이요? 네, 어제 국토부에서 직접 개입한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강태수가 초조해진다. 도대체 그 할머니의 정체가 뭘까? 며칠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온다. 사장님,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이 할머니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강태수가 의자에서 일어난다. 청와대요? 네, 대통령 전용 주방장이었어요. 5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는 강태수의 손이 떨린다. 그리고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어요. 국빈 만찬, 정상회담 등 국가 중요 행사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한 거군요. 더 놀라운 건 퇴직 후 모든 기록이 삭제됐어요. 국가기밀 보호 차원에서요. 강태수가 머리를 감싼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날 밤 강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청와대 전 주방장을 길거리 음식 장사라고 했다니. 5명의 대통령이 신뢰한 사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만약 할머니가 마음먹고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면. 강태수가 급히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할머니? 누구세요? 저, 강태수입니다. 대성개발.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요? 다음 날 아침 강태수가 정장을 차려입고 순대국집에 나타난다. 손에는 꽃다발과 고급 선물 세트를 들고 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어머, 이건 왜요? 그저 죄송한 마음에. 강태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할머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너무 함부로 드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 괜찮았는데요. 할머니가 덤덤하게 반응한다. 할머니, 혹시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할머니의 표정이 변한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강태수가 무릎을 꿇는다. 순대국집에서 재벌 사장이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 주변 손님들이 깜짝 놀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할머니,
저 같은 인간이 감히 국가에 공헌하신 분께 할머니가 강태수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다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순대국집 할머니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의 말에 강태수는 더욱 감동받는다. 할머니, 보상금은 할머니가 원하시는 만큼 적당히 하세요. 너무 많이 주시면 부담스러워요.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진다. 순대국집 할머니가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 갑자기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예전에 무시하던 사람들이 공손하게 인사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순대를 준비한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요? 단골 손님이 묻는다. 쉬면 뭐해? 일하는 게 좋아. 할머니가 웃으며 답한다. 어느 날 TV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한다. 할머니, 청와대 시절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궁금해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밥 해주는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한다. 대통령들과의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건 비밀이에요.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거예요. 할머니의 신념이 확고하다. 기자가 포기하고 돌아간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가게를 정리한다. 40년 전 사진을 다시 본다. 젊은 시절 청와대 앞에서 찍은 그 사진.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스쳐간다. 그때가 좋기도 했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지금이 더 좋아. 자유롭고. 할머니가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걸어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며칠 후 재개발 보상이 확정된다. 5천만 원의 보상금과 새로운 상가 제공. 강태수가 직접 계약서를 가져온다. 할머니, 새 상가는 더 좋은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께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강태수가 또다시 고개를 숙인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요. 당신도 일하는 사람인데 뭐.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강태수는 감동한다. 새로운 상가로 이전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한다. 할머니, 새 가게에서도 건강하세요. 가끔 놀러 갈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인다. 40년 동안 고마웠어요. 모두들. 짐을 다 정리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옛 가게를 돌아본다. 40년 동안의 추억이 스며 있는 곳이다. 그때 강태수가 다가온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존경은 무슨.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죠. 할머니가 손을 흔든다. 과찬이에요. 그냥 제 일했을 뿐이에요. 새 상가는 옛날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순대를 준비한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든다. 청와대 출신 할머니의 순대국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 할머니, 대통령들도 드셨다는 그 솜씨로 만드신 거죠?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순대국이에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답한다. 점심시간 특별한 손님이 나타난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실례합니다. 박순자 선생님 계신가요? 할머니가 놀란다. 어머, 국무총리님?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직접 찾아온 것이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린다. 총리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선생님 소식을 듣고 안 올 수가 없었죠. 국무총리가 자리에 앉는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바쁘실 텐데. 선생님을 뵙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총리가 진심으로 말한다.
선생님이 청와대에 계실 때가 그리워요. 그때가 가장 든든했죠. 그런 말씀은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순대국 드실래요? 네,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면 뭐든지요. 할머니가 직접 순대국을 끓인다. 그 솜씨를 보는 총리의 눈에 감동이 스쳐간다. 역시 선생님이세요. 손놀림이 예술이에요. 과찬이에요. 선생님, 혹시 청와대로 다시?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한다. 하지만, 총리님,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늙은이는 이제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아요. 총리가 순대국을 한 숟가락 뜬다. 그 순간 표정이 변한다. 이 맛, 정말 그때 그 맛이에요. 그런가요? 선생님,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힘들 때마다 생각났어요. 총리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도 감동한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변함없이. 변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밥 해주는 거죠. 총리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선생님,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환영해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도움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연락처는 드리고 싶어요. 총리가 명함을 건네지만 할머니가 사양한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평범한 할머니예요. 총리가 나간 후 가게 안이 웅성거린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국무총리가 직접 오시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태연하다. 그분도 그냥 손님이에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이에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가게를 정리한다. 오늘 하루도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모두 맛있게 먹고 갔다. 할머니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과거의 화려함보다 지금의 평범함이 더 소중하다. 할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한다. 내일도 맛있게 해드려야지. 새가게가 소문나면서 매일 줄이 선다. 청와대 출신 할머니의 순대국을 먹으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다.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한다. VIP도 일반인도 구분하지 않는다. 할머니, 저 연예인이에요. 특별히 여기선 모두 똑같은 손님이에요. 줄 서세요. 할머니의 원칙이 확고하다.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찾아온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인터뷰는 안 해요.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뭘 궁금해해요? 청와대에서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얘기할 생각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한다. 왜 그러세요? 사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역사는 역사가들이 쓰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요리만 해요. 기자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요리 얘기라도. 요리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예요. 비법이라든지. 비법은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다는 게 배고픈 사람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요. 할머니의 간단한 답변에 기자가 더 물어볼 말을 잃는다. 그날 밤 할머니는 40년 전을 회상한다. 청와대에서 국가 만찬을 준비하던 그때 긴장되고 바빴지만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보람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몇 달 후 할머니의 가게는 완전히 명소가 된다. 관광버스까지 오고
해외에서도 찾아온다. 하지만 할머니의 일상은 변함없다. 새벽 4시 기상, 재료 준비, 손님 응대. 73세의 나이에도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손자 민수가 걱정한다. 쉬면 뭐해? 일하는 게 좋은데. 할머니가 웃으며 답한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온다. 강태수의 아버지다. 80세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 실례합니다. 박순자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저는 강태수 아버지입니다. 할머니가 놀란다. 강태수가 뒤따라 들어온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 강태수의 아버지가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실례를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자리에 앉게 한다. 제 아들이 선생님의 경력도 모르고.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하지만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께. 공헌은 무슨요? 그냥 제 일했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겸손함에 강태수 아버지가 더욱 감동한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강태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선생님, 혹시 1987년 민주화 때도 청와대에 계셨나요? 네, 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모두가 힘들었죠.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국가를 위해. 국가요? 저는 그냥 사람들 밥 해준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할머니의 말에 두 남자가 숙연해진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강태수 아버지가 다시 인사한다. 존경은 무슨요? 저 같은 할머니를. 아니에요.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애국자세요. 애국자는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강태수가 옆에서 듣다가 말한다. 할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런 분께 함부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나간 후 할머니는 생각에 잠긴다. 사람들이 자꾸 과거 얘기를 한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맛있는 순댓국을 끓여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행복이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자 민수와 전화 통화를 한다. 할머니, 요즘 너무 유명해지셔서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야?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다.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친다. 할머니, 청와대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민수가 궁금해한다. 그런 얘기는 왜 궁금해해?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역사는 책으로 공부해. 할머니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야. 하지만 민수야,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맞지. 할머니의 철학이 담긴 말이다. 며칠 후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온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할머니,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PD가 설득한다. 의미 있는 게 뭐예요? 국가에 헌신한 분의 삶을 조명하는. 헌신은 무슨 헌신이에요? 그냥 직장 다닌 거예요. 하지만 그 직장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도 직장이에요. 거기서 밥 해주는 게 제 일이었고.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한다. PD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요리 프로그램은 어떠세요? 요리 프로그램? 할머니의 순댓국 레시피를 알려주시는. 레시피요?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예요. 레시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PD가 감동받는다.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알려줄 거 없어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다. 조용한 시간이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이런 시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40년 전의 선택이 옳았을까? 청와대를 떠나서 이런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이.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새벽 2시 할머니가 내일 준비를 위해 재료를 확인한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신중하다. 신선한 재료만을 골라서 사용한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주고 싶어서다. 이것이 할머니만의 철학이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외국인 관광객들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러 온 것이다. 헐로, We want to try Korean traditional food. 할머니가 영어를 못한다고 당황할까? 아니다. 할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답한다. Welcome, please sit down. 손님들이 놀란다. 순대국집 할머니가 영어를 그랜드머더, Your English is very good. Thank you. I learned in long time ago.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사실 청와대에서 일할 때 외국 국빈들과 대화할 일이 많았다. 그때 배운 영어다. What is this food? This is Sunday minus GUK. 코리안 트러디셔널 수프. 할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한다. It smells wonderful. Thank you. I made it with my heart. 외국인들이 순대국을 맛본다. Amazing. This is delicious. 정말 맛있어요. 한국말로 감탄한다. 할머니가 웃는다. Thank you. Come again. We will. Thank you so much. 외국인들이 만족하며 돌아간다. 주변 손님들이 감탄한다. 할머니, 영어도 잘하시네요. 그냥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답한다. 점심시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한 젊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온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어머, 무슨 일이야? 저 일자리를 잃었어요. 갈 곳도 없고. 할머니가 여자를 자리에 앉힌다. 일단 앉아. 뭔가 먹고 얘기하자. 돈이 없어요. 돈 얘기는 나중에 해. 배고프면 먼저 먹어야지. 할머니가 따뜻한 순대국을 끓여준다. 여자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더 큰 소리로 운다. 할머니, 고마워요. 울지 마. 세상에 해결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만 일단 배부르게 먹어. 그래야 힘이 나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여자가 조금씩 안정된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포기하지 마. 길은 있어. 하지만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야? 나 봐. 73살에도 일하고 있잖아. 할머니가 여자에게 조언한다.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돼. 버텨야 해. 어떻게 버텨요? 한 번에 하루씩. 오늘만 생각해.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할머니.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말해.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해. 여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나요.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해. 할머니가 여자에게 봉투를 하나 건넨다. 이건 뭐예요? 당분간 버틸 수 있을 만큼. 안 돼요. 이런 건 받을 수. 받아.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할머니,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감사 인사를 한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다른 사람 도와줘. 그게 더 값진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또 한 번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똑같이 의미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이고 따뜻한 일일 수도 있다. 며칠 후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온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다. 할머니,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지. 내 덕분이 뭐야?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용기는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야. 나는 그냥 찾아주기만 했을 뿐이고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여자가 또 한 번 감동한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여자가 봉투를 내민다. 이게 뭐야? 그때 빌린 돈이요.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어.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그럼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것도 할 거예요. 할머니 가르침대로.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는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동네의 중심지가 된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할머니가 도와준다. 돈이 없으면 공짜로 밥을 주고 고민이 있으면 조언을 해준다. 할머니의 가게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된 것이다.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찾아온다. 할머니, 감사패를 드리러 왔어요. 감사패요? 왜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도우려고 해요. 할머니 보고 배운 거죠. 할머니가 손사래를 친다. 제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이장이 계속 말한다. 할머니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자랑이 뭐예요? 그냥 순대국집 할머니인데. 순대국집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어머니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세요. 그럴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날 밤 할머니는 하루를 돌아본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맛있게 먹고 간 사람들, 도움을 받아간 사람들, 고마움을 전한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손님들이다. 40년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실 때와 다를 바 없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똑같다. 할머니가 새벽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손님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들이 기대된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삶이 즐겁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상이다. 몇 년이 흘러 할머니는 75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다. 가게도 더욱 번창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가짐은 변함없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여전히 모든 손님을 정성껏 대한다. 이제 할머니는 동네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 유명세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마지막 시도를 한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한 말씀만. 기자 양반 몇 번 말했지만 할 얘기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은 말로 주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주는 거죠. 행동이요? 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해요. 기자가 끄덕인다. 그럼 할머니의 철학이라도. 철학이 뭐 있어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죠. 사람답게요? 남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다예요. 기자가 감동받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뭐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그것도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저 같은 사람은 많아요. 그냥 눈에 안 띌 뿐이죠. 할머니의 겸손함에 기자가 또 한 번 감탄한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한다. 청와대에서의 20년, 순대국집에서의 40년. 총 60년의 요리 인생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줬을까? 대통령부터 서민까지, 외국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에게는 똑같이 소중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든 순대국집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에요. 새벽이 밝아온다. 할머니가 또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을 것이다. 할머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권력이나 명예보다 더 큰 성공.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몇 달 후 할머니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를 손님이 발견한다. 할머니,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다. 검사 결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의사가 권한다. 쉬면 뭐해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할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건강은 일하면서 챙기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병원으로 몰려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다. 여러분, 고마워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 우리가 가게 지켜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런 건 할머니가 아파서 가게 못 열면 우리도 섭섭해요. 동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에 할머니가 감동한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한다. 가게에 도착하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청소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여러분 같은 이웃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일을 줄인다.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하지만 여전히 정성은 변함없다. 오히려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집중해서 요리한다. 할머니,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뭔가 더 깊은 맛이 나요. 할머니가 웃는다. 나이가 들수록 맛이 깊어지나 보네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할머니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다. 순자야. 어머, 영희야. 40년 만에 재회다. 두 할머니가 서로를 붙잡고 온다. 순자야, 정말 그리웠어. 나도 그리웠어.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순대국집 하면서 영희가 가게를 둘러본다.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곳에서 뭐가 대단해? 그냥 밥벌이야. 하지만 청와대 출신이 이런 일을. 청와대든 어디든 이런 일이야. 사람 대하는 건 똑같고
순자의 철학에 영희가 감동한다. 너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사람이 어떻게 변해? 본질은 그대로지. 두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한다. 청와대에서의 추억, 그 후의 삶, 그리고 현재까지. 순자야, 후회 안 해? 뭘? 청와대 그만둔 것. 전혀. 오히려 여기가 더 좋아. 왜? 자유롭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청와대에서의 영향력이나. 영향력이 뭐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게 더 중요해. 영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너는 정말 철학자야. 철학자는 무슨, 그냥 요리사지. 요리사가 아니라 인생의 달인이야. 인생의 달인이 뭐 있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지. 순자의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에 영희가 또 한 번 감탄한다. 며칠 후 순대국집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 젊은 요리사가 할머니를 도우러 온 것이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움은 고맙지만 할머니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배울 게 뭐 있어? 그냥 정성껏 하는 거야. 그 정성을 배우고 싶어요. 젊은 요리사의 진심에 할머니가 마음을 연다. 그럼 한번 해볼까? 젊은 요리사 민철이가 할머니 밑에서 일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간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건 단순히 요리법이 아니다. 마음가짐이다. 민철아,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 달 후, 민철이의 실력이 늘었다. 하지만 할머니만큼은 아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해? 맛이 할머니와 달라요. 당연하지. 내가 나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맛을 만들어야지. 나를 흉내낼 필요 없어. 제 맛이요? 그래. 민철이만의 맛. 그게 더 중요해. 할머니의 조언에 민철이가 깨달음을 얻는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77세가 되었다. 이제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는다. 할머니, 이제 진짜 쉬셔야 해요. 민철이가 걱정한다. 쉬면 심심해. 하지만 건강은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 그래도 민철아,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그게 내 삶이거든. 어느 날 할머니에게 큰 영예가 돌아온다. 시에서 공로패를 주는 것이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공로패요? 제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그냥 순대국 팔았을 뿐인데. 그 순대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셨는데요. 할머니가 쑥스러워한다. 과찬이에요. 시상식 날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시청에 간다. 40년 만에 입는 정장이다. 무대에 선 할머니의 모습이 당당하다. 박순자 할머니께서는 40년간 한결같이 시민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제공하며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진다.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선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생각한다. 77년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들. 청와대에서의 20년도 의미 있었지만 순대국집에서의 40년이 더 값지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한다. 가게를 민철이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다. 민철아, 이제 내가 해봐. 할머니, 갑자기 왜요?
나도 이제 나이가. 하지만 할머니가 없으면 있어야 할 곳에 있겠어. 그냥 뒤에서 조금씩 도와줄게. 할머니, 걱정 마. 내 실력이면 충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웠잖아. 네.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것만 잊지 마. 민철이가 가게를 물려받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인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한다. 여러분, 민철이 많이 도와주세요. 아직 어리지만 마음은 좋은 아이예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멀리 안 가요. 근처에 있을 거예요. 가끔 놀러 올게요.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안도한다. 며칠 후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다. 40년 만에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쉬는 건 아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한다. 순자야, 이제 좀 쉬라고 했더니 또 일하네. 이게 일이야? 그냥 취미야. 취미가 봉사라니. 봉사가 아니라 즐거움이야. 다른 사람 도우면 내가 더 기뻐. 할머니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하고 어려운 가정에 반찬 배달하고 예전보다 여유롭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이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젊은 봉사자가 감탄한다. 뭐가 대단해? 그냥 할 일 하는 거지. 하지만 이 나이에. 나이가 뭐야? 몸이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어느 날 할머니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진다. 민철이의 가게가 맛집으로 소문났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직접 가서 확인한다. 가게 앞에 긴 줄이 서 있다. 어머, 민철아. 할머니. 민철이가 반갑게 달려온다. 잘하고 있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고. 할머니가 민철이의 순대국을 맛본다. 자신의 것과는 다르지만 정성이 느껴진다. 맛있다. 민철이만의 맛이 나는구나. 정말요? 그래.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됐어. 민철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날 저녁 할머니는 만족스럽다. 자신이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좋은 사람에게 이어진 것. 그리고 그 가게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 80세가 된 할머니는 이제 진짜 여유로운 삶을 산다. 봉사활동도 줄이고 주로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본다. 가끔 민철이 가게에 놀러 가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이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터뷰 요청이 온다. 젊은 기자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것이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뭐가 궁금한데? 할머니의 인생 철학을 듣고 싶어요. 인생 철학이 뭐 있어?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지. 그냥 성실하게요? 그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잖아요. 특별한 게 뭐야?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청와대에서 일하신 것도, 그것도 그냥 직장 생활이었어. 거기서 밥 해주는 게 내 일이었고, 기자가 계속 묻는다. 그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후배들요? 글쎄. 할머니가 잠시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람을 소중히? 그래. 사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야.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인생이란? 인생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인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함께 행복을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기자가 감동받는다. 할머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 뭐 있어? 그냥 살면서 느낀 거야.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희망적인 것 같아요. 희망은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나는 그냥 응원할 뿐이고. 인터뷰가 끝나고 할머니는 혼자 생각에 잠긴다. 80년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청와대에서의 영광스러운 시절, 순대국집에서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지금의 여유로운 노년까지 모든 시간이 소중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사랑받으며 살았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는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신 것도 자랑이고 순대국집에서 서민들을 섬긴 것도 자랑이다. 모든 일이 다 소중했다. 새해가 되어 할머니는 82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가끔 민철이 가게에 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사람들과 안부를 묻는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된다. 어느 날 봄 할머니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는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할머니가 미소를 짓는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할머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8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 햇살이 따스한 오후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 또한 소중할 것이다. 이것이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이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조용하지만 감동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